자, 이제 부분군 하고 있습니다. 좀 알 것 같지요? 꼭 알아놓으세요.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될 거는 뭐였습니까? 군, 수학적 구조,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수학적 구조인 군, 꼭 알아놔야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공집합이 아닌 집합의 이항연산을 정의된 수학적 구조다. 근데 이항연산을 어떤 공리를 만족하는 결합법칙을 만족하고 항등원이 존재하고 그리고 각원소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항연산, 이 정의된 수학적 구조를 우리는 군이라 한다 해서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것의 부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분군이 뭐냐? 우리 집합이 있으면은 수학적 구조도 공집합이 아닌 집합의 이항연산이 정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집합이 아닌 집합에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집합 중에서 군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부분군이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서 주어진 연산 아래서 군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부분집합 중에서 항등원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주어진, 다시 말하면 처음 군이 주어지잖아요. 그 군에 들어가는 항등원이 이 부분집합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집합에 들어가는 각원소에 대하여 연산이 처음 주어진 연산 아래서 그 부분집합에 들어가는 두 개 원소를 잡아가 연산을 하잖아요. 그것의 결과가 그 부분집합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군이 되죠. 연산이 정의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닫혀있다라는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분군이 되어지려면 일단 닫혀 있어야 되고, 다시 연산이 정의돼야 되고, 그리고 항등원이 있어야 되고, 각원수에 대해서 여건이 있어야 된다. 그럼 결합법칙은 뭐냐? 결합법칙은 이미 주어진 군에서 결합법칙을 만족했잖아요. 이항연산이. 거기서 유도된 이항연산이기 때문에 결합법칙은 당연히 만족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해상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나올 땐 부분군 중에서 어떻게 해서 판별을 하면 되겠느냐? 뭐 정의는 그렇게 했다.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것이 부분군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에서는 이러한 부분군을 판별하는 데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그 성질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부분군 중에서는 또 특별한 부분군이 있어요. 뭐냐면 한 개의 원소에서 모든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군, 부분군.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한 개의 원소에서 만들어내어지는, 다른 원소가 다 만들어내지는, 한 개의 원소 만들어낸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원소가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는 A를 하나 가지고 그것을 A, 뭐 연산을 곱하기라면 A 곱하기 A 해가 다른 원소 하나 만들고, 또 A를 한 번 더 곱해가 또 다른 원소 만들고, 또 한 번 더 곱해가 또 다른 원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A를 가지고서 계속 거듭 곱해가 다른 원소를 다 만들어낸다면은 그것을 두고서 한 개 원소에서 다 만들어낸다고 해서 우리는 사이클, 다시 말하면 순환이란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군 중에서 이러한 성질을 가진 부분군을 우리는 순환 부분군이라 한다라는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번 시간 할 거니까 내가 말하는 이 두 개의 팩트, 두 개의 사실을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선생님들 여러분들한테 힘들어도 참아요라는 격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봅시다. 이제, 자, 아까 말했는 방법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군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첫째가 뭡니까? 이항연산 아래서 닫혀 있어야 한다. 이게 닫혀 있다. 알겠죠? 아까 말했는데 닫혀 있다 뜻 무엇이라고? 다시 말하면 H라는 것이 있으면 이 속에 A1, A2이 있으면은 A1 곱하기 A2를 하면은 다시
H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어떤 두 개의 원소를 가져와서 연산을 하더라도 연산의 결과가 H란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두고서 닫혀 있다라는 말을 한다.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항동원이 H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은군 중에서 부은집합 중에서 부은군 되느냐를 먼저 최초로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게 항동원이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로서 판단하면 일단 하면 되겠죠. 항동원을 가지는 것 중에서 이제 닫혀 있느냐도 알아보고 각 원소에 대하여 여건이 이렇게 여건이 있는가를 알아보면 되겠다. 자, 이 세 가지를 알아보는데 결합법칙은 뭐 어떻게 한다고? 결합법칙은 이미 전체 군에서 결합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H 들어가는 원소라는 것은 전다 G의 원소잖아요. 부은집합이니까. 그러니까 G의 원소에 대해서는 이미 결합법칙을 만족한다는 사실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H의 원은 당연히 결합법칙을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더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결합법칙 안 해도 되니까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부은집합을 우리는 부분군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면 이것을 우리는 한번 나올 때마다 이거 세 가지를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공부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어진 조건이 나열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조건을 좀 더 취약해서 줄여서 대신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판단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연구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 수학적 구조가 가지는, 군이 가지는 성질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이런 이야기더라. 아, 이 이야기는 이 세 가지 형태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뭐냐면 H가 부분되면 이렇게 취약을 할 수 있다. 취약을 A 곱하기 B가 H에 들어간다면은 거기서 A, B 인버스가 H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다. 왜 그런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자, 여기에서 보세요. A, B가 있으면 A 곱하기 우리가 A, B가 서로 다른 이야기는 안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얘기할 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주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말이 없다면 같은 것을 뽑아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B가 A가 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A하고 A를 두 개 가져와서 A 곱하기 A 인버스를 하면은 뭐가 됩니까? E죠. E가 이 조건에 의해서 H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조건에 의해서 뭐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E가 항동원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조건을 가지고서 자 E가 들어갔기 때문에 A와 E를 딱 H에서 가져온다면은 E 곱하기 A의 인버스 한 것도 역시 H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이 사실에서 A 인버스가 H에 들어간다 소리를 할 수가 있다. 요 이야기가 뭐를 2번과 3번을 함께 표현을 할 수 있던 거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1번까지도. 왜? 자, 여기까지 가져온다 했으니까 A, B에 대하여 H 들어간다 하면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산자 조건, 여기 조건에 의해서 가원소에 여건도 있다 했으니까 A하고 B 인버스가 H에 들어간다는 거 이미 보였죠? H에 들어간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조건을 써버리면 A에 곱하기 B 인버스의 인버스 이것도 역시 H에 들어가더라. 이거 되어지면 인버스의 인버스는 여건의 자기 자신이니까 A, B는 H에 들어간다 해서 1번까지 요 조건 2번이라는 조건이 1번, 2번, 3번 전부 다를 포함하는 조건이 되어버린대.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 풀 때에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를 다 따져야 될 것을 이 한 가지로서 여기 있는 이 한 가지로서 전부 대변해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대변해 버리니까 이제 부분군을 판정할 때는 여기에 원래 정의된 이것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이것을 이용을 하면 되겠다. 다시 말하면 H 속에 A하고 B 이미 두 개 원소를 가져왔을 때 A 연산 B 인버스를 한 것이
H 속에 들어간다면은 우리 주어진 H는 G의 부분군이 되어진다 소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주어진 H가 이 부분집합이 말이에요. 부분집합이가 유한집합이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 있다면은 이거 볼키아폰 A 곱하기 B 인버스를 하지 않고 그냥 닫혀있기만 하면 AB가 H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부분군이 된다라고 더 추격을 할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이것은 자,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어진 부분집합이 부분군이 되는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부분군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길다. 간단하게 표시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2번이었고 이제 거기다 더 조건을 줘가 H가 유한이라면 더 간단하게 조건이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집합이 부분군이 되어지느냐를 증명할 때 보일 때는 뭐만 하면 된다고? 닫혀있기만 하면 된다. 닫혀있는 것만. 예를 든다면 무슨 소리냐? 예를 들은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GAC라고 해봅시다. GAC 뭐집니까? 0부터 1, 2 쭉에서 7까지 이래 있는 잉여르죠. 여기에 덧셈을 주면은 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이것의 부분집합 중에서 예를 들어서 0, 2, 3이 부분군이 되어지느냐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 여기 유한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닫혀 있느냐를 알아보면 됩니다. 2하고 3하고 가져와가. 2하고 3하고 가져오면 뭐가 됩니까? 6이죠. 6이 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것은 부분군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0, 아까 3, 6, 미안합니다. 여기 곱하기 아니고 여기 더하기니까 2하고 3하고 하면 5가 되죠. 5가 이 속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부분군이 되지 않는다. 2하고 3, 이걸 해보면 전체가 나오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 해볼까? 3, 좀 많아지는데 3, 6, 2 에이, 별로 재미없다. 3하고 8하고 서로 쏘면은 전체 다가 나와서 안 되어서 딴 걸 하겠습니다. 0, 아까 서로 산 2 넣읍시다. 2, 4, 6,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것의 경우 보면 2 더하기 2 하면 4 있죠. 2 더하기 4 하면 6 있고 4 더하기 4 하면은 2가 되고 다음에 4 더하기 6 하면 10인데 10을 8로 나누면은 2가 되고 다음에 4 더하기 4 하면은 8인데 8을 8로 나누면은 0이 되어지니까 여기 있고 어느 두 개를 가져와가 연산을 하더라도 이 부분집합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집합은 우리가 G8에 대하여 부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다. 자, 이것에 대한 증명, 3번의 증명은 이렇게 한다. 자, 유한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n개가 있습니다. 이 n개가 있으면 닫혀 있으면은 봅시다. 닫혀 있습니다. 조건이 여기에서 어떤 조건 x하고 y가 h에 들어가면은 x, y는 h에 들어가는 조건이 왜 부분군을 만족하는가를 지금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속에 항동원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H 속에 임의 원소 B를 가져와요. B에 우선 증명하는 것이 이제 봅시다. 어떻게 하는가? 항동원이 있는가? B를 가져옵니다. B를 H의 원소에다가 다 이렇게 곱해버려요. 이렇게 곱한 것을 BH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BA1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H는 자 여기에서 닫혀있기 때문에 여기 닫혀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닫혀있기 때문에 BH는 당연히 H의 부분 집합입니다. 왜? BA1은 H에 들어가고 BAN도 H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H의 부분 집합이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같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임의 원소 같다고 해보니까 우리는 소거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I하고 J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죠. 다르면 몇 개의 원소를 가집니까? 바로 N개의 원소가 있죠. N개의 원소다. 자, BH가 H의 부분집합으로서 N개의 원소, H의 원소의 개수도 N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BH라는 집합과 H라는 집합은 같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H 속에서 B를 잡았습니다. B가 H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B에 대하여 같은 집합이니까 B 곱하기 어떤 H 원소 H, 여기서 AK라고 했습니까? AK라는 원소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B가 H 원소니까 H의 원소는 전부 다 BH니까 AK가 뭔지는 모르지만 BAK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B라는 것은 BE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소거법에 의해서 AK는 E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AK는 H 원소니까 E가 H 원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E가 H 원소면은 여기에서 E가 H 원소면 역시 BAT, 그렇죠? H 원소니까 H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H의 모든 원소는 BH의 원소로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E가 H 원소면은 바로 E는 BH 원소가 돼가지고 E는 BAT라고, AT는 H 원소잖아요. 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AT는 뭡니까? 이게 두 개 곱해가 항등원이 되어지니까 AT는 B의 여건이 된다라고 해서 H 속에 B의 여건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 닫혀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 항등원이 존재한다, 여건이 존재한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더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문제 풀 때에 유한 부분집합이 분군이 된다는 것을 알아볼 때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주어진 부분집합이 닫혀 있는가를 따져보기만 하면 된다. 그것만 따져보면은 반드시 항등원과 여건이 그 속에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속에 있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여러분 분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되게 빠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자, 이렇게 여러분 들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들은 것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내 거로 만들 수 있도록. 자, 여기는 무슨 성질이었습니까? 아, 군에 있어서는 부흥군을 판정을 할 때에 이러한 부흥군에 대하여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구나. 부흥군의 판정법이 이런 것이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소개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 역시 아이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승리 아까 계량법칙 이야기했죠. 여기 있는 증명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무한집합과 유한집합의 차이점. 꼭 기억하세요. 계속 나옵니다. 무한집합, 유한집합. 그래서 무한집합이 아닌 게 유한집합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한집합이 가지는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이 유한집합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집합의 크기가 같은 진부분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유한집합입니다. 알겠습니까? 무한집합이 뭐냐? 유한집합이 아니다. 맞다 그랬습니다. 틀린 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것의 진부분집합이 존재한다. 뭐 하고? 원래 주어진 집합하고 집합의 크기가 같은 그 완전히 포함되어져 있는 진부분집합이 존재할 때에 무한집합이라 한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대단한 정의죠. 옛날에 그 대수학자들이 무한집합을 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물으면은 그냥 아까 여러분 말하는 듯이 유한집합이 아닌 것. 그럼 유한집합이 아니라는 뜻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옳게 대답을 못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야기를 해오던 것을 누가 칸터라는 대수학자가 이 무한집합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정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학문인 집합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번 보자. 뭐 이야기냐? 지금 여기는 4개 원소를 가지는
집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원소를 가지는 집합은 우리가 두 종류가 나온다 그랬죠. 두 종류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 자, 여기 하나 보면은 요 이야기는 뭐하고 우리가 또 기억하세요. 4개 원소를 가지는 군은 G4의 동형인 거와 G2의 동형인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V는 여기에 동이거나 여기에 하거나 두 종류가 있다. 4개 원소를 가진 경우에. 자, 여기에서 소개하는 이것은 바로 이것에 해당되어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연산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개 원소니까 16개, 16종류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집합 중에서 이제 어떻게 따지라 그랬습니까? 자, 먼저 닫혀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닫혀 있기만 하면 유한집합인가 닫혀 있기만 하면 된다 했으니까 자, 여기 봅시다. 한 개 원소를 가지는 경우에 이 항동은 E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는 E 곱하기 E, E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A는 어때요? A 곱하기 A 하면은 A 곱하기 A 하면은 E가 되잖아요. E 없죠? 그래서 닫혀 있지 않다, 닫혀 있지 않다, 닫혀 있지 않다. 이거는 부분분이 안 된다. 다음에 EA라고 한다면은 A 곱하기 A는 E잖아요. 닫혀 있죠? B 곱하기 B도 E잖아요. 여기서 보면 B 곱하기 B도 E잖아요. 닫혀 있죠? 이거 닫혀 있어. 이거 닫혀 있습니까? A 곱하기 B, A 곱하기 B 하면 C 되잖아요. 안 닫혀 있죠? A 곱하기 C 하면 A 곱하기 C 하면 요겁니다. B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EAB 보면은 A 곱하기 B 하면 뭐라 그랬죠? A 곱하기 B 하면은 C가 되는 이 C 있습니까? 없습니까? 닫혀 있지 않지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전체는 당연히 군이니까 되어지고. 그래서 빨간 글씨로 적었는 이 4개의 부분군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보면은 이 A의 경우에 요 경우를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경우에 요거 집합, 요것이 이 연산표가 주어진 굴에서 유도된 연산표입니다. 요 초록색. 다시 말하면 이 A에 대한 연산표는 요거다.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진다. 하시겠죠? 자, 여기서 뭐 이런 이야기를 전다 설명했는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C까지 넣으면은 B가 들어가서 안 된다라는 이 AC의 경우에 이 AC가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ABC만 하면은 ABC 하면은 왜 안 되느냐? ABC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A, 안 들어가죠? 안 닫혀 있죠? 그래서 안 된다. 다음에 여기는 A만 했을 때는 왜 안 되느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A만 되었을 때 왜 안 되느냐? 설명하고 있고 이거는 A, B, C 이렇게 있을 때 왜 안 되느냐? 왜 닫혀 있지 않느냐? 이것은 E의 A의 C 집합의 경우에 왜 안 되느냐? 노란 선으로 해놨습니다. 이 빨간 거 닫혀 있지 않다는 걸 보이는 거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E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요거는 E만 되었을 때 왜 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다 닫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설명한 거를 이런 그림으로 한번 내가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가 만들려면 힘듭니다. 이거 참 이거 할 때마다 이런 그림표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이렇게 내가 고생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반드시 보고 익히세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려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해도 되겠지? 부탁. 그죠? 자, 순환 부분군이란 게 뭐냐? 아까 순환이 뭐냐?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클. 미리 불러봅시다. 이 사이클. 뺑뺑뺑뺑 돌아간다고 사이클. 순환이라는 것은 사이클입니다. 시크릿. 형용사.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I 곱하기 I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부분군 중에서 순환이다. 순환인 부분군을 우리는 순환 부분군이다. 순환이 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개의 원소에서 전부 만들어낸다. 여기 예를 들어 놨습니다. 이 예는 QS를 아직 설명을 안 해가 잘 모르겠나. QS는 여러한 8개 원소를 가지고 연산이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할 때에 I 곱하기 J 곱하기 K, 다시 뭐 I 곱하기 J는 K, J 곱하기 K는 I, K 곱하기 I는 J. 반대 방향으로 곱하기 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J 곱하기 I는 마이너스 K. 알겠습니까? 시계와 같은 방향 할 때는 그냥 I 곱하기 J는 K. 이러한 연산으로서 정의된, 그리고 I 제곱 K, J 제곱 K 제곱은 전부 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는 연산이 이렇게 정의되어지는 것을 두고서 우리는 QA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또 나오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성 원소다 설명했죠. 생성되어진 한 개의 원소를 생성 원소다. 이렇게 순환군 이야기했고,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기억하시오. G8 했을 때 이것을 생성할 수 있는 원소는 뭐냐? 1에 의해서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 또 1 더하면 3, 또 1 더하면 4, 또 1 더하면 5, 1 더하면 6, 또 1 더하면 7, 또 1 더하면 0. 다시 이 G8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를 1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을 두어서 이 군을 만들어내는 생성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1 말고 생성원 따로 또 없느냐 라고 묻면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성질을 또 논하겠지만은 우선 알아놓으세요. 이 8하고 서로 쏘인 거 뭐 있죠? 1, 3, 5, 7. 이것은 전부 다 3도 생성원소, 5도 생성원소, 7도 생성원소가 될 수 있다. 자, 서로 쏘인 거, 서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서로 쏘인 것은 생성원소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좀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QA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QA를 한번 더 설명하고 나올 수 있도록 생각하고, 요 연산표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것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I, J, K 가져와서 시계와 같은 방향은 I 곱하기 J는 K, J 곱하기 K는 I 이렇게 돌아간다 했죠. 시계 반대 방향은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제곱은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연산입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연산을, 이 조건을 가지고 연산표를 여러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만들어 주세요. QA에서의 연산표를 QA에서의 연산표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과제단에다 적어 놓겠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 원소 이수라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작은 n을 이수다. 그래서 순환군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다 순환군이. 할 수 있다. 해보자. 자,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해 잘 했기를 기대합니다.